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과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병원 방문 횟수가 무려 27%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를 먹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과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과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사과의 좋은 효능을 반으로 줄여버리거나 때로는 소화불량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사과를 통해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사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껍질을 깎아서 먹어야 하는지, 통째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사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지, 사과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검증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사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사과 섭취법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과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가 우리 몸에 미치는 가장 놀라운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은 여성들은 6개월 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4%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건강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모두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하나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과의 식이섬유입니다. 사과 하나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중에서도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펙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장에서 기름기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펙틴이 그 기름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팩틴은 사과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많은 팩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드시죠? 이것은 사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농약이나 왁스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면 껍질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찬물에 30초 정도 문지르면서 씻습니다. 그 다음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서 손으로 문지르며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찬물에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이나 왁스 성분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가 우리 몸에 미치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사과는 단맛이 나는 과일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혈당 지수가 38 정도로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70 이상이면 높은 편이고 55 이하면 낮은 편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가 38이라는 것은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18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사과를 5개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주스는 전혀 다릅니다. 사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사과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데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과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사과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이 이후에 먹을 음식의 지방 흡수를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는 사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사과를 먹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사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제 사과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쉽게 말해서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뇌의 혈류를 개선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의 향만 맡아도 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 향을 맡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더 빨리 풀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과 향이 뇌의 각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과의 항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사과에는 트리터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실 연구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43% 억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방암 세포에 대해서는 39%의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케르세틴, 캠페롤, 클로로겐산 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암세포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사과의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사과의 체중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과일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과는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 하나의 칼로리는 약 80칼로리 정도입니다. 이는 밥 한 공기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밥보다 훨씬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사과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사량이 15% 줄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체중 감량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사과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사과를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 섭취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과가 있는데 각각의 영양 성분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빨간 사과입니다. 홍옥이나 후지 같은 빨간 사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쉽게 말해서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청사과는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해독 효과가 뛰어나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황사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 건강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사과를 번갈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고유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 주의할 점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상처가 있거나 반점이 있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물렁거리는 사과는 당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사과 꼭지 부분을 확인해서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과일입니다. 에틸렌가스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는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이제 사과 섭취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씨는 절대 먹지 마세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인 시아나수소가 생성됩니다. 소량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과는 찬 성질의 과일이므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리 중이거나 몸이 차가운 체질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먹어도 되지만 혈당 측정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과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껍질째 먹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껍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과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사과를 깎아서 바로 먹지 마세요. 사과를 깎으면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파괴되고 항산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넷째, 사과와 함께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사과는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다양한 종류의 사과를 번갈아 드세요. 각각의 고유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과는 상온에서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사과를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사과의 당분이 희석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사과는 아침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사과의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열째, 사과를 선택할 때는 유기농 사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과 하나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건강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혈당 조절, 뇌 건강, 항암 효과, 체중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껍질째 먹고 천천히 씹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오늘부터라도 사과를 올바르게 드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과의 놀라운 건강 효과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